중요한 사실 몇 가지 설명하고 할게요. 자, 지가 실수입니다. 지가 실수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가 3이야. 그럼 지 반은 얼마야? 3이지. 지가 실수이면 지 반은 실수이면서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 지가 실수라는 말, 복소수 단어는 일단 허수 범위까지 포함된 범위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라는 단어는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가 실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뽑아놓고 문제를 푼다? 지는 지바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랑 지바 같으면 지는 실수인 거야.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지는 실수가 아닌 허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어떤 식이 나올 거야? 지로 포함된 어떠한 식이 나올 거야. 지가 포함된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실수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 FG랑 FG바가 같다는 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 거고 여기에 지랑 지바는 다른 경우가 주로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겠지. 지하고 지바가 실수이면 이거는 당연히 실수로 갖고 만드는 식은 다 실수밖에 안 나오니까 보통 지하고 지바가 다른 경우만 갖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 식 뭐가 주어지면 등식이 주어지면 복소수 등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등식에 뭘 붙인다? 바를 붙인다. 복소수가 표현된 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다가 바를 붙여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요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바를 붙여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조건이 부족한 경우는 거기서 찾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봐볼게요. 자, 뭐 오랜만에 아니네. 자, 242번. 자, 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G 플러스 G바가 무조건 실수이고 G지바는 무조건 실수라겠지. G 마이너스 G바는 순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P가 0이 아닌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G랑 G바가 같으면 우린 실수란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음 식 중 항상 실수인 걸 골라라 라는 것은 어떤 곱셈 공식 변형 형태의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식이 뭘로 된다? G 플러스 G바와 G지바로 표현된 건 다 실수가 될 거라는 거고 그거의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바를 붙였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린 실수인 걸 판단이 되겠지. 그러면 1번 통과, 2번 통과, 3번 일단 안 돼. 확인 작업해야지. 0이 아닌 복소수라겠지. 항상 실수인 것은 모순점이 있겠네, 디귿에. 그러지. 우리가 PI라 써줬는데 얘를 순호수로 하면 틀려. 근다고 해서 실수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리을. 틀려, 에? 실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에? 보이죠, 에? 자, 246번. 이렇게 알파는 3-2i, 베타는 2 플러스 3i 이렇게 나오면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 다음 거로 설명할게요. 247번 나온다고. G-G2는 2-3i, G지바는 G1, G2는 1 플러스 5i 나오면 두 개 따진다고 바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식 두 개를 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되니? 251번도 마찬가지야. 식이 두 개 나왔지? 등식이 나왔지? 그럼 여기다 바를 붙여놓고 그 식을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복소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복소수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쉬워. (94번) 자, 선생님 조금 전 설명한 문제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94번 따로 할게요, 그러면. 자, 297번. 자, 복소수 연산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물론 선생님 그런 문제만 선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G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어가지고 푼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A 플러스 BI를 넣었다는 말은 G 플러스 G바를 2A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고, G G바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려고 지금 A 플러스 BI를 넣은 거지, 식에다가 A 플러스 BI를 넣어갖고 푼 문제가 없어. 다시 말해서 복소수를 볼 때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복소수라는 수를 그냥 그대로 하나를 인정을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문제 되겠지. 다시 말해서 297번 넣어보면, 자, 오메가가 지금 G로 표현돼. G는 복소수고요. 오메가라는 표현은 뭐로 돼 있어? G로 표현된 식이잖아. 그러면 물론 G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래가지고 연산 쭉쭉쭉 하다 보면 오메가도 어떤 복소수로 표현이 되겠지. 깔끔하게 나오겠지. 연산을 해가지고. 근데 질문이 오메가 바야. 물론 오메가를 연산해서 알아내면 오메가 바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얘가 오메가면 오메가 바는 지금 G바 플러스 1분의 2G바 마이너스 1이겠지. 두 개를 어쩌라? 곱하라 이런 소리야. 다시 말해서 오메가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른쪽 식을 정리하다 보면 G랑 G하고 G바의 관계식이 등장할 거고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연산은 이해되니? G 플러스 G바를 구하고 G바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된다 이 말이야. 298번. G라는 등식이 나오면 어쩐다고? 여기다가 바를 붙여가지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고요. 기본이야. 알겠어요? 그게 쓰임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판단하면 돼요. 알겠나요? 얘를 두 개를 곱하면 G바 형태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바를 붙여가지고 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300번. 뭐가 나왔어? 실수가 아닌 복소수 G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 나왔어? 실수라고 나왔지. 이것이 실수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쩐다고? G 플러스 G분의 1 하고 바를 붙인 것이 같다는 등식이 나온 거야. 등식이란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식입니다. 다항식은 이용 못합니다. 등식은 이용할 수 있어. 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는 식이잖아. 그래서 얘를 풀면, 잘 보세요. 이거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냐면, 왜 안 어렵냐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평상시에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T지바를 곱해가지고 아마도 넘겨가지고 공통인수 찾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G가 지금 복소수라고 했지. 복소수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G랑 G바가 같으면, 다시 말해서 G가 실수이면 얘는 당연히 실수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G가 실수이면 당연히 얘가 실수가 되니까 얘를 풀게 되면 무조건 G-G바라는 인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를 풀면 무조건 G-G바라는 인수가 나오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얘를 정리를 할 때 나는 뭘로? 얘를 먼저 끄집어내고 연산을 하면
나머지 적으면 연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해되니? 알겠어? 복잡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뭐 통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 통분할 수 있어. 곱할 수 있어.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 식에는 무조건 G-G바라는 인수가 있을 거니까 나는 G-G바라는 인수를 묶어내면 나머지 애들이 등장할 거라고. 태연아, 정신 차려. 실수관이 복소수 켤레복수 G바에 대하여 이게 5라고 나왔어요. 이게 5라고 나왔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일단은 A 플러스 B에 넣어도 됩니다. 넣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넣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고. 뭐가 나왔어? 등식이 나왔지. 등식이 나오면 뭐하라고? 민주야, 등식 나오면 뭐라고? 바시오라고. 그건 이해했네. 집중해. 바를 씌우라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 두 개를 두 개의 식이 거의 똑같네. 똑같다는 말은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네.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는 지금 G제곱하고 G바 제곱이 같다는 소리네.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네. 근데 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웬만하면 있어. 말이 안 되니까. G랑 G바 같다는 것은 G가 실수니까 실수로 갖고 이거 풀라는 문제는 없어. 알겠어요? 이론 문제는 그게 조심할 점 해야 됩니다. 얘도 나타나요. 이론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얘는 뭐야? 이 A죠. 얘가 0이 된다 이거지. 얘가 0이 되는 것은 B가 G가 순허술한 소리네요. 순허술한 소리지. 다시 말해서 G는 뭐다? G는 BI가 된다 이 말이겠고. 이 식에서는 뭐야? 왼쪽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얘는 B제곱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얘는 BI, 얘는 마이너스 BI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B제곱이 6이 되는 형태네요. 연산되니? 쌤 지금 뭐 너희들이 모르는 연산식을 쓴 게 아니야. G바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쓴 거고, 얘만 순호수니까 얘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넘겨서 6이 된 겁니다. 이 식은 뭐라고요? EBI라고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B제곱 마이너스라고요.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돼? 자, 이 문제는 연산 문제는 아니고 연산 문제긴 한데 해봅시다. 약분 문제 풀고. 자, 자연수연에 대해서 모든 양의 약수가 지금 약수를 쭉 적은 겁니다. 그 약수에 대하여 우리 뭐 한 거야? i에다가 그 약수만큼의 거듭제곱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 일단 약수에 대한 얘기 하나, 두 번째는 i에다가 거듭제곱을 했다는 말은 이 약수가 뭘 찾아라? 4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4의 배수에 대해서 좀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먼저 8이 나온 거야. 8은 1, 2, 4 8이 되겠지. 그러면 4의 배수인 건 뭐가 될 거야?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i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F8은 1 마이너스 i인가요? 1 플러스 i가 됐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왼쪽은 2의 m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다 뭐야? 4의 배수잖아. 그럼 여기서는 다 1이 되겠지. 그럼 1이 몇 개 있어? 얘가 1제곱이 여기서부터 1이니까 n-1개 있습니까?
근데 2에 2제곱, i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빠졌지? 다시 말해서 얘는 i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자, 선생님이 쓰는 것만 생략해서 한 두 줄 정도 쓰면 나올 거야. 여기서 핵심 뭐야? i의 4의 배수 형태가 나오면 다 1로 쓰겠다 이 말이겠지.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연산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야.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문장 읽는 법이 조금 힘들었다 이 정도의 느낌이야. 어렵다기보다는. 자, 얘가 뭐 내용이 없으니까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 일단은 잘못됐어요. 일단 복소수 정리 방법은 실수부하고 호수부가 잘 보여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호수부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i 요 정도 상황이네요. 그래서 x가 a라고 하면 g랑 g바가 다르다. g랑 g바가 다르단 말은 g랑 g랑 같다의 부정입니다. g랑 g바가 같다는 말은 뭐였어? 실수란 말이고 실수란 말의 부정은 허수란 말이지. 허수란 말은 허수부가 0이 아니란 소리지. 다시 말해서 가식을 x가 a이면 x는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3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x가 a이면 g지바 다르단 말은 x가 a이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x는 2가 아니다는 말은 a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2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x가 b이면 g는 a다. 현재 a는 뭡니까? 실수라고 했지. x가 b이면 실수란 말은 허수부가 사라졌다는 소리겠지. 다시 말해서 b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b는 마이너스 3 또는 b는 2란 소리겠지. x 자리에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얼마야? 여기 10인가요? 12. 이게 뭐야? A. A는 얘가 아니야. 맞는 말이네. B가 2이면 마이너스 3. 이게 A라고 했는데 A가 위에서 마이너스 3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안 된다. 뭐 아무 말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야. 자, 294번. 50개의 복소수 1, 2, 50 있는데 G1에다가 G1에 넣었다가 얘를 넣으면 거기다가 G2를 곱할 수 있는데 G2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G1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1이라고 했으니까 G2는 그거의 역수에 그게 나오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G3를 구할 거야. 이걸 몇 번 한다? 50번 해라 이 말이죠. 괜히 50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것이다? 규칙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규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인내심을 갖고 하라는 소리야 우리한테는. 했지?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하는데 나는 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아, 나는 인내심을 갖고 답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인내심이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을 풀면 좋을까라는 연구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질문이 되는 이유가 이게 질문이 될 수는 있어. 근데 너희가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문제 답을 안 냈어. 그러면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 연산이 안 돼서. 아니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가 못 해가지고. 이 식은 지금 이렇게 읽으란 소리야. 얘 G1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놈이 1이 되니까 계산하고 G2 나올 거야. G2 나오면 이렇게 해갖고 G3 구하고 요렇게 하란 소리야. 이 문제는 사실 질문거리가 아니야. 질문이 되려면
선생님 나 이렇게 수를 넣어갖고 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연산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질문이 되는 거라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됐니? 본인 스스로가 끈기가 없어서 질문하는 문제는 연산적인 문제는 선생님 질문을 잘 안 받는 이유가 그거야. 남질 않아. 내가 풀어줬어. 남는 것은 연산 2 더하기 3은 5네? 이걸 알자는 거 아니잖아. 연산 공부하면 i분의 1은 마이너스 i가 돼? 와우 신기한데? 이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되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 식은 사실 뒤로 가면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냐 너희 수원 배우면 이런 생각이야. 자, 수열에 가면 수열까지 안 가도 돼. 얘를 G1을 F라고 한번 봐봅시다. F에 그러면은 F 얘를 뭐 A라고 보면 뭐 F1이라고 보면 F1이 주어지면 우리 뭘 구할 거야? F2를 구하겠지. F2가 나오면 F3를 구합니다. F3가 나오면 F4를 구할 거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 표현 잘못됐어. F2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실은. 합성함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고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할 거야. 또 집어넣고. 알았니? 합성함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 다음에 수열적으로 넘어가면 이게 점화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새로운 놈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새로운 놈은 그 전에 있는 G1에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놈이 나온 거야. 얘를 G2는 1-G1분의 1 이렇게 쓴 거야. G3는 1-G2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식에다가 이 자리에다 G1을 넣었어. 나온 결과가 G2야. 그놈을 G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어. 합성을 시킨 겁니다, 이거. 합성을 시켰어. 다시 말해서 얘를 fx라고 보면 f 뭐 2번 x 요게 이제 f 서클 fx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1-x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1-x를 분모 분자를 곱하면 x분의 1-x 이게 되겠지. 그러겠지. 1 플러스 2 플러스 i를 넣었어. 그러면 2 플러스 i분의 1-2 플러스 i가 나온 거야. 그래서 f3번 x는 여기다가 다시 뭘 넣어? 1 x분의 아닌데 이게 아니지. 1-x 1-x분의 1을 넣었어. 1-x분의 1을 넣었어. 분모 분자에 1-x를 곱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여기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나왔어. 되니? 그 다음에 f4번 x는 x 자리에 뭘 넣었어? 1-x를 넣었어. 마이너스 1-x분의 1 이렇게 나왔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1번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집어넣으면 세 번째 얘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집어넣으면 다시 얘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야? 세 번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가 나온 놈이 나올 거다 이거지.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x를 넣으면 세 번 x를 한 번 넣었을 때 지금 숫자 맞나? 숫자 맞아. 조심해야 돼. 요 놈이 x야.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번이 나온 거지. 그러지? 2번은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해서 나온 거지. 2번 이렇게 해서 나왔어. 3번이 지금 요렇게 해서 나왔어. 4번이
뭐야 3번 좀 숫자가 좀 안 맞는데 fx 이건 뭐지 지금 얘가 지금 G2야 G2 얘가 G3이고 얘가 G4고 그렇지 G2를 3번 넣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지 G4는 마이너스 G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그럼 다시 3번 집어넣으면 뭐가 날 거야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G7은 마이너스 G4가 된다고요 됐니? 다시 말해서 G7이 G2라고 같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3번 가면 마이너스 붙고 3번 다시 가면 자기 자리에 돌아온다 이 말에서 얘를 50번 가라 이 말이 되겠지 55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되는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요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석 방법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연산하면 몇 번까지 해보면 알 수 있다 3번까지 하면 6번까지 하면 7번까지 하면 정확히 할 수 있고 3번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3번 넣었을 때 얘가 G4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는 판단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은 지금 오늘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의 대부분 어떤 기술이 많이 들어있고요. 다음은 이제 루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음의 제곱근은 잘 기억해야 돼. 자, 루트 a의 제곱이 있고요. 루트 a의 제곱이 있어요. 루트 a의 제곱은 뭐죠? 루트 a의 제곱은 왼쪽 거. 대답 안 할 거야. 왼쪽 거 몰라?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a. 왼쪽 거 절대값 a야. 다시 말해서 왼쪽은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옵니다. 왼쪽 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와. 오른쪽 거는? 음수 양수 다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지?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 전에 우리가 루트 안에 뭐만 넣었었어? 양수만 넣었지.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도 들어갈 수 있고 헛수를 배웠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가냐 음수도 들어가냐 생각을 해야 돼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양수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를 판단해야 돼. 실수 범위냐 아니면 허수 범위냐 복소수 범위인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우는 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루트 ab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소리가. 그러지? 어떨 때 이렇게 나오냐면 어떤 게 많이 나와?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거가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아래 거는 어떨 때냐면 자 이게 좀 어려울 때는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거야. 정확하게 a가 0 a가 0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니 이렇게도 나오던데요. 위에 것도 나와요. a가 0이면 위에 거 아래 거 다 나온다는 소리야. 또는 b가 0 또 되겠지. 똑같은 말이겠지. a가 0 b가 0은 또는 a가 음수 그리고 b도 음수. 이해됩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걸 낼 거야. 제 3단계 이게 하나 있어.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a가 0 되면 다 돼. b와 상관없이. b가 0 돼도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가 0보다 작거나 b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됐어.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따지면 거나가 아니라 고야. 고.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만 나와. 한 문제. 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목적은 영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실은 양수 음수에 대한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 하지만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이거를 꼭 건드려 주더라 이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위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나 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다시 말해서 얘가 아닌 그 외에 대해서는 다 이것이 되는 거야. 이게 더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되려면 얘가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더 많이 나와서 문제를 풀 거야.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문제 조건이 0 있다는 생각만 조심하면 되겠지. 루트도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b가 0 또는 b는 양수이고 a는 음수인 상황이고 그 외에는 b가 0인 것은 이해도 됩니다. 분자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까? 찍찍했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루트 안이 양수 음수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뭡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봐봐 우리가 공부한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해. 위에 썼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a 위에 썼어 안 썼어? 요거야 요거. 요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a야. 어? 이거 a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라고. 다시 말해서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관계없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야. 됐어? 기본 몇 개는 알고 이건 좀 까다롭다 하면은 루트 안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면서 가야 돼. 알겠어요? 헷갈리면 다 어떻게 돼? 다 양수로 만들고 i로 끄집어내서 풀면 다 풀립니다. 근데 그 연산 이 개념이 그렇게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야. 알겠니?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의 제곱은 그럼 뭐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제곱은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얘는 a하고 b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배의 루트 a, 루트 b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야. 함부로 루트와 루트를 곱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케이스가 지금 곱하기 나누기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오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습관적으로. 그때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에 하에서 그렇게 계산된 거야. 이제는 계산하지 말아라 이거고 루트가 나오면 이제는 루트 곱하기 루트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표현을 해놓고 생각해서 넘어가라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로 해.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쭉 설명이 되고 너희들이 질문한 것 중에는 A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한 거라고 해. 기본 문제로. 자, 261번. 1번은 맞았나요? 2번 맞았나요? 2번 맞았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중에 루트를 아까 어떻게 했어? 루트가 서로 다른 루트가 두 개짜리였지. 그거를 합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루트를 2번 써야 되는데 나는 귀찮아서 1번 썼어. 그때 문제가 주로 발생해. 되니? 그럼 언제 발생한다고? 주로 이때 발생한다고. 주로 이때. 그 전까지는 식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조심하는 거고 얘는 안 바뀐 거야. 4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신에 마이너스 1분의 4를 쓴 거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넘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달고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2개를 곱한다. 마이너스하고 6을 마이너스 8을 곱한다. 마이너스 그냥 16이네. 4. 얘 둘은 어떻게 곱한다? 얘하고 얘는 어떻게 곱한다? 음수 양수잖아. 아까 뭐가 문제였어? 음수가 문제였지. 음수 양수는 어떻게 계산해? 그냥 계산한다고. 나누기 음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한다고. 그래서 16, 4.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이제 음수 양수잖아. 음수 양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계산한다고.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은 4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i로 마무리 짓는다 이거야. 이렇게 연산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기본 연산 문제. 생각보다 너희들이 꽤 많이 틀리는 기본 연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B스텝에 2스텝에서는 기본 연산은 없고 거기에 대한 식적인 표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에 됐어요? 여기서 이게 틀린 이유가 너희들이 아마 틀린 이유는 뭐를 안 했다? 0을 안 했다. 왼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왼쪽이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알겠니? 오른쪽 식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얘는 양수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얘는 음수 5보다 작다. 마이너스 6부터 x는 5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안에 0 있고 마이너스 4 있고 0 있네요. 여기 안에 그렇지? 마이너스 6은 없고 얘랑 겹치는 거 x는 0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얘랑 겹치는 거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0도 있고 맞나요 지금? 오케이. 몇 개? 그러면 5개? 맞나요? 이렇게 안 풀어도 그냥 답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빠졌나? 음수 안 풀었나? 이 안에 지금 다 걸리는데 원래? 얘가 얘 안에 다 걸리잖아. 왜 틀렸을까? 음수 얘가 지금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틀렸네. 지금 틀렸어요? 얘가 음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부터 x가 마이너스 4. 그래서 풀다 보니까 마이너스 4는 걸렸을 거고 0이 안 걸렸다. 이게 해서도 그게 틀린 거라고. 어디서 틀린지 알겠니? 등호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4는 나왔을 거야. 뭔지 알겠어? 됐어? 자, 317번으로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루트 계산은 기본적으로 루트 항이 음수냐 양수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양수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루트 2개를 가지고 루트 하나를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해. 2개를 하나로 만들 때 발생했다는 소리는 하나를 2개를 쪼갤 때도 발생한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2개를 하나로 2개를 하나로 만드는 건 많이 하는데 하나를 2개를 쪼개기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 웬만하면. 알겠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를 무조건 생각해 줘야 돼. 곱은 양수, 합은 음수. 오케이. 그러면 x가 음수고 y가 음수라는 사실은 알았어. 그러지?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뭐야? 우리가 아는 거야.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쪼갤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됐지? 하지만 얘네들은 양수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를 3으로 보고 얘를 2로 보면 되잖아. 그럼 얘를 양수로 보는 방법이 뭐야? 3y를 양수로 보는 방법이. 마이너스 붙여서 가면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립니다. 다음에 y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돼. 근데 식을 갖고 다니다가 보면 그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렇지? 그럼 얘를 양수로 쉽게 만드는 방법이 절대값 붙여서 움직이면 돼요. 얘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절대값 붙여가지고 나는 양수라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이해되니? 얘는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로 보지 말고 그냥 3분의 2로 나는 읽고 가겠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럼 루트 양수, 루트 더하기 루트 양수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 그러잖아. 루트 양수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통분 루트 뭐야? 3yx 절대값 붙일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왼쪽 어떻게 돼? 루트 절대값 x 제곱 루트 절대값 y 제곱하면 그냥 문제 풀어지는 거라고 지금. 어차피 양수는 쉬운 거야. 알겠나요? 여기서 너희들이 의도하는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는 너희들이 이렇게 쪼갤 때 분명 루트를 쪼갤 때 마이너스 안 달 거야. 그래서 틀릴 거야. 요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근데 루트와 양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지? 대신 쪼개다 보니까 음수가 발생한 거라고 해. 그래서 나는 양수를 쪼개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루트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얘는 3이야. 3이고 얘는 그냥 x야. 얘는 그냥 3y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알았어요?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양수 음수를 생각하면서 좀 어렵게 풀 수는 있어. 얘를 쪼갤 때 분명 이렇게 쪼개달라는 소리야. 얘를 루트 3y 루트 x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얘가 음수였지. 음수면 그냥 계산된다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지? 그리고 얘를 루트 x 루트 3y 여기다 문제 발생하지 않아. 얘를 통분한다 이거지. 얘를 통분한다 루트 3yx 이때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래서 루트 곱하기 루트를 함부로 루트로 쓰지 말라는 소리야. 얘를 쓸 때 이렇게 써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써달라는 소리야. 그리고 루트 곱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쓰고 나서 하라는 소리야. 왜 습관적으로 너희 암산하다 보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y를 써버리니까. 알겠나요? 무조건 루트 곱하기 루트는 루트 곱하기 루트로 써주라고 이제. 됐어? 그 대신 루트 x의 제곱은 x라고요. 이게 해결됨으로써 막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루트 x의 제곱은 그냥 x야. 알겠죠? 다음 오늘 숙제는 저기 3단계까지입니다. 3단계 끝까지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빨리 해가지고 밀리지 말고 하십시오.